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이제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립니다. 오늘 장이 좀 아리까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CPI 지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그래요. 걸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있지 하지만은 항상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봐요. 떨어질 확률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거의 개인치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르면 뭐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은 또 주워 담아서 좋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있어요. 그 10가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 우리 법륜 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생긴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거랍니다. 그래서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듯이,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나 자신조차 바꾸지 못하면서 남을 바꾸어 보겠다고 애쓰는 행동.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번째는 다 큰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떠나보낼 땐 떠나보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해. 이게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강해. 비교 의식. 응?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나일 뿐인데, 왜 남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 관계가 영원하다 믿고 상대방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도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겁니다. 응?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목표를. 그냥 적당하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잡아야 하는데 너무 크게 잡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 수준, 눈높이를 잘 맞췄으면 좋겠고, 여덟 번째는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에 너무 연연해 하면서 괴로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절 인연입니다.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올 사람은 오는 겁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라 하고 노래도 있어. 시절 인연. 아홉 번째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의 인생까지 걱정하고 간섭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참 웃겨요. 오지랖 떠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도 똑바로 안 하면서 남의 인생한테 막 훈계질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열 번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야. 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흘러갑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조직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 법륜 스님이 그래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이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랍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바꿔라. 자신을 바꿔라. 내 자신을 바꿔라. 이 살면서 이 생겨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 타인의 삶에 끼어들고 간섭할수록 타인도 나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겠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이 상대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삶에 이제 충실할 수 있다면은 행복은 굳이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스며듭니다. 행복은 나에게 찾아온다. 알겠죠? 그냥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 특히 주식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비교를 해. 남과, 다른 종목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서 상당히 좀 박탈감도 느끼고 매우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아주 흥미로워요. 그 AI 기술을 둘러싸가지고 아주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에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이제 보이면서 개미들의 이른바 B2 규모가 또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B2. 야, B2가 또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B2. B2가 시작되는데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1일 연중 최대치를 찍는 등 주식 투자 열기가 이제 높아진 그런 정황이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그 은행 예금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주식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그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신중히 투자해라. 저의 조언입니다. 금태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9조 4,653억이야. 엄청 많아요.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이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들인 규모입니다. 앞서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2일 19조 5,327억 원까지 늘어서 지난해 9월 27일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 19조 4천억에서 19조 5천억대 유지합니다. 이 같은 레버리지 투자의 증가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8만 원대 진입에 성공하는 등 이 반도체주 강세에서 비롯됐는데 특히 코스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용거래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날 기준 신용거래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죠. 텔레칩스인데 9.12% 정도 달했다고 하네요. 이 주식을 매수한 10명 중 그 1명 가까이 빚내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유리기판 업체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HB 솔루션의 신용잔고 비중도 각각 8.87에서 8.7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FNS테크, 뉴프렉스, 3S 등등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8%를 넘었고 다만 이들 종목은 대부분 시가총액 5천억 원이 채 안 되는 기업들인데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이죠. 그래서 상당수는 단기간의 차익 실현 목적으로 투자에 뛰어든 것 같아요. 단타 치려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연내 글로벌 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한동안 증시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미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1일 59조 6,299억 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지난 8일날 기준 55조 9,333억 원으로 여전히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하고 투자자 예탁금 등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지켜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건데 국민연금의 지난 1월 국내 주식 비중은 13.2%인데요. 올해 목표 비중 15.4%를 크게 밑돌았고요. 3분기 전후로 연기금의 수급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최근에 은행의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반등하면서 증시의 대기자금이 신용융자 잔고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총선이 지나면은 당장 또 공매도 재개 관련 이슈가 있어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월에서 6월 정도에 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도 있고 이 신용거래 등 그 과도한 그런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제하자. 하여튼 4월 10일 우리 어제 총선 결과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 여야 간 그 법인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어가지고 선거 결과 증시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종목의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또 가전 쪽에 한번 봤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대 생활가전 시장이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했습니다. AI를 적용한 비스포크 냉장고, 세탁기 등 신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그런 관심이 커진 거예요. 커진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한 주력 브랜드죠. 비스포크 AI 기능을 대거 적용을 해가지고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니까 삼성은 2023년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1%를 기록을 했고요.
LG전자는 19%로 2위를 차지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과 월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판매량 기준 점유율도 삼성이 19%로 1등에 올랐고 이어서 GE 17%, LG전자 16%, 월풀이 16% 순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선호도에서 삼성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이 삼성전자라고 답한 비중이 32%로 가장 많았다는 거죠. LG전자는 29%, GE하고 월풀이 각각 28%입니다. 삼성은 AI 기반으로 연결성과 사용성을 향상한 그런 신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미국 가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을 대거 적용한 이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를 출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 AI 그 패밀리 허브 냉장고는 그 내부의 카메라가 식자재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보관 기한 등을 알려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올인원 세탁 건조기죠. 비스포크 AI 콤보. 그 AI 기반으로 이 세탁물의 무게랑 종류, 오염도를 감지해서 세탁을 한답니다. 정말 갖고 싶다. 진짜 세탁 건조기. 이 내부 센서가 주기적으로 내부의 건조도를 감지를 해요. 이 최적의 상태로 건조하는 AI 맞춤 코스도 제공한답니다. 이런 게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하여튼 비스포크 AI 스팀 그 로봇 청소기는 170만 개의 사물 데이터를 사용해서 AI DNA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전면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서 이 다양한 사물을 인식을 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3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인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알리는 5개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 관계자도 프리미엄 AI 가전을 앞세워서 올해는 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지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등은 할 것 같습니다. 1등을 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삼성전자 정도면은 뭐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조금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보조금.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서 산업과 기술동맹으로 확대된 가운데 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에 그 처음 미국을 찾아가지고 이 반도체랑 AI 원전 협력에 나섭니다. 최근에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 통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체코 원전 입찰을 앞두고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의 소송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을 받는다는 것 같네요. 하여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60억에서 한 70억 달러 정도로 관측이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 주쯤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대만 TSMC에 이어서 TSMC에 대해 TSMC 쪽에 당초 언급했던 50억 달러보다 32%가량 많은 66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같은 민감한 현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장관하고 그 지나 로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이 다른 우방인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독자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22년에 지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두는 일종의 가드레일을 두고 있어요. 이 가드레일에 따라 가지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했을 경우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장했을 때 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답니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핵심 안건 중 하나고, 그래서 그 IRA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해외 우려기관이라는 세부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 장관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 우려기관 규정이 2차 전지 기업들의 사업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거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보조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70억 달러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천만쌤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